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인 오토스케일링을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특정한 이벤트 아니면 예상치 않는 외부 공격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계획되어 있는 이벤트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그 기능을 대부분의 클라우드 벤더사들은 모두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NCP에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내 개념도 사실은 타 벤더사랑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제약점이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운영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먼저 프로세스가 오토스케일링에 어떻게 동작을 하고 무엇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개념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 이제 개발자, 운영자랑 같은 개념이고요. API나 콘솔 UI를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 설정을 하게 되고요. 먼저 설정을 해야 될 게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오토 스케일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버가 OS가 무엇이고 어떠한 인증키, 어떠한 AC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설정하는 게 오토 스케일링 그룹인데요.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는 이제 그 특정한 이제 임계치를 그러니까 임계치 이벤트에 의해서 서버를 늘릴 때 줄일 때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설정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서버 모니터링 기반에 의해서 오토스케일 인, 아웃을 하게 되는 정책을 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케줄링 기반, 특정한 시간, 요일, 이렇게 스케줄링에 의해서 예상되는 트래픽 기반한 스케줄링, 오토스케일링을 정할 수 있는, 정책을 정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설정을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설정에 의해서 오토 스케일링은 모두 설정이 되게 되고요. 실제로 임계치에 대한 부분은 이 오토 스케일링 설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 설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내부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오토 스케일링은 총 5개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API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사용자가 이제 그 오토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 설정한 런치 컨피그레이션인가 오토 스케일링 그룹들을 이게 API든 UI든 모두 내부적으로 API로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받아주는 부분 API 처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임계치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경우 알람을 이제 모니터라는 그 상품에서 알람을 통보받는 알람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케일링 액션 관리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서버를 이제 스케일 인, 아웃을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부 스케줄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스케줄에 의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스케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이 실제로 동작하기 위한 내부적인 스케줄도 있습니다. 그러한 또 내부적인 스케줄을 담당하는 스케줄러라는 게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저장하는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실제 동작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도 있을 거고요. 사용자가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정보나 이력이나 그런 것들을 조회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부분으로 오토 스케일링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동작 방식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좀 해보면요. 런치 컨피그레이션에서 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서버를 기반으로 서버를 만들 건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내 서버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OS의 뭐 표한 OS 이미지를 가지고서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내 서버 이미지나 뭐 표한 OS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에 필요한 추가적인 뭐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저희가 이니스크립트라는 걸로 저희가 그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걸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런치 컨피그레이션은 이 두 가지 작업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스 체크, 이제 뒷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헬스 체크 부분은 서버 헬스 체크와 로드 밸런스 헬스 체크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헬스 체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버를 이제 스케일 아웃 인을 하게 됩니다. 서버를 생성하는 순서는 뭐 초기에 설정한 이제 기대 서버 수를 기반으로 이제 최초의 이니셜한 서버 테스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정책에 의해서 이제 서버가 스케일 아웃이 될 겁니다. 오토 스케일링이 쭉 이제 될 거고요. 이제 참고를 하실 부분이 이제 서버 스케일 인이 될 때 서버를 만들어진 순서와 같이 먼저 만들어진 서버 순으로 반납이 된다라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토 스케일링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고요. 그러면 알람에 의한 동작 방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모니터라는 것은 저희 상세 모니터링에 나와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오토 스케일링의 임계치 설정은 모니터라는 상품 내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에서는 CPU,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프로세스, 여러 가지 설정에 의해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 내에 이제 임계치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CPU 사용량 70% 이상이 되면은 이게 70% 이상이 5분 넘게 지속되면은 스케일 아웃을 하는 이제 정책을 넣고 스케일 인을 하는 정책은 30% 이하로 10분이 넘게 지속이 되면 정책을 스케일 인을 해라 하는 정책을 이제 모니터링, 상세 모니터링에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CPU 메모리, 디스크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CPU와 메모리랑 각각의 이제 리소스를 모니터링에 임계치를 거실 때 이 조건이 오화 조건입니다. CPU 30이고 메모리가 50일 때 스케일 아웃을 해라. 그런 엔드 조건이 지금은 안 되고요. 오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설정을 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셔서 오토 스케일링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스케줄에 대한 동작 방식인데 이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특정한 요일, 특정한 시간 여기 보여드리는 표는 지금 요일에 의해서 스케일 아웃 인을 하는 정책을 표현을 해드린 건데요. 주말에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는 서비스를 운영하신다 하면 금요일 저녁 때 스케일 아웃을 기존 대비 두세 배 정도 늘려놓고 주말에 서비스를 한 다음에 월요일에는 원래대로 금요일 이전에 원래 수만큼의 서버 수를 스케일 인을 하는 정책을 주기적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할 때 많이들 좀 물어보시는 부분이 쿨다운이라는 겁니다. 이 쿨다운이 좀 글씨가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도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 스케일 인, 아웃을 하는 중간에 모니터링 쪽에서는 계속 알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CPU가 계속 90%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근데 이제 오토 스케일 아웃을 하고 있는 중간에 계속 그런 알람에 대해서 오토 스케일링 반응을 하게 되면 의도한 정책대로 동작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쿨다운이라는 시간 동안 정해진 쿨다운 시간 동안은 그러한 알람을 좀 무시를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걸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버가 기동된 이후에 서비스까지 실제로 구동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웜업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이 그런 것들 그래야지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서버로 트래픽을 인입을 하고 서비스가 이제 문제 없게 구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쿨다운 개념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알람 통보를 딱 받았을 때 오토 스케일에서는 지금
스케일이 진행 중인가? 라는 걸 판단하게 되고요. 스케일 중이다라고 하면은 알람 통보를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스케일 중이 아니다. 알람 통보를 뭔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쿨다운입니다. 쿨다운은 지금 쿨다운이 대부분 기본 5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사용자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그럼 쿨다운 시간 내에 지금 알람이 들어왔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됩니다. 쿨다운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알람 통보가 들어오면은 정책을 무시하게 되고요, 또다시. 근데 쿨다운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그 알람 통보에 의해서 그 다음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거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기동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오토스케일링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예를 그림을 그려 놓은 건데요. 흔히들 사용자로부터 트래픽을 최초로 인입받는 서버 그리고 DB 앞단, 미들웨어 단을 가장 많이 오토스케일링을 구성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서를 기본적으로 다 오토스케일링에서 활용하고 계시고요. 웹 와스 DB에서 웹과 와스를 가장 많이 오토스케일링 구성을 하십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웹과 와스를 오토스케일링 가장 많이 구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클로닝이 쉽기 때문에 클로닝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DB는 사실 오토스케일링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되게 위험한 방법 중에 위험한 방법일 수가 있고요. 정합성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게 DB이기 때문에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토스케일링을 구성을 할 때 웹임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사항들은 이제 4가지 정도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요. 웹로그가 중요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웹로그가 빌링을 한다. 어떠한 이제 고객 대응을 하기 위해서 로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토스케일 아웃 인 하면서 서버들이 막 사라지기 때문에 로그를 어떻게든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NAS나 아니면 저희가 CLA라는 이제 로그들을 원격으로 보내는 그 상품이 있는데요. 그 2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NAS를 연결했을 경우는 이제 그 오토스케일링해서 NAS를 자동으로 마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NAS 마운트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CLI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이니스크립트 그런 부분에 NAS를 마운트를 할 수 있는 이 스크립트를 좀 처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DB가 백단으로 운영이 될 텐데요. 클라우드 DB를 사용할 걸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용은 뭐냐면 설치형 DB나 자체적으로 뭔가 VM에 DB를 설치하셨을 경우는 DB 서버 접속하기 위해서 대부분 IP 기반으로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제 서버에 HA, 뭐 MySQL 같은 경우는 MAHA를 하셨을 경우는 액티브 스탠바이 아니면 액티브의 DB의 이제 서비스 IP라고 VIP라고 대부분 할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NCP에서는 VIP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서브넷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DB 접속하는 서버들도 모두 프라이빗 서브넷을 이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DB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DB 접속 환경이 그런 서버가 만들어질 때마다 프라이빗 서브넷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수작업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 DB는 접속 기반이 DNS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버가 계속 만들어질 때 그 해당 DB 접속 URL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인 아웃 할 때 DB 커넥션에 대한 부분을 클라우드 DB를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다는 것 때문에 클라우드 DB 사용하는 걸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러한 고객사분도 계신데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고 서버가 만들어지는 서버들마다 로직을 어떤 커스터마이징한 로직을 넣기를 원하시는 고객사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스케일 아웃하고 인할 때, 특히 인할 때 추가 로직들이 이제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토 스케일링해서 특정 서버는 꼭 남기고 싶어라는 니즈가 있으십니다.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서버 상품에 보면 반납 해지라는 그 태그를 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콘솔에서이든 API든 내가 반납을 할 때 반납이 락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오토스케일에서는 그 반납 해제가 그 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 스케일링, 그러니까 스케일에 대한 그 목적성 때문에 여기는 반납 해지에 대한 부분이 설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토 스케일링에서 내가 특정 서버를 남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좀 그 변칙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로드 밸런서를 이제 헬스 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로드 밸런서에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의해서 만드는 서버 말고 남기고 싶은 서버를 추가로 바인딩 하시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한 서버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 인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꼭 남기고 싶은 서버를 남길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헬스체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는 헬스체크 방법을 서버를 헬스체크하는 방법과 로드 밸런서를 체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버 인스턴스에 대한 헬스체크 방법은 이제 서버에 실제로 얼라이브 한지를 60초 간격으로 3회 연속으로 이제 얼라이브 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서버를 오토 스케일링 그룹 안에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래 적어놓은 6가지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요거는 언헬시라고 체킹을 해서 서비스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가지를 설명드리면 서버가 존재하는데 호스트가 다운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서버가 운영 중인지를 확인을 계속 하는데 헬스 체크가 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게스트 OS 내부에 이제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에이전트가 러닝 중인지를 확인해서 체크를 하고요. 서버가 행인지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서버가 리부팅 되었는지도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는지 6가지 방법으로 인스턴스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드 밸런서를 이용한 헬스 체크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로드 밸런서에서 1차적으로 서버가 헬시한지를 체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이 그 로드 밸런서로부터 헬시한 서버들의 목록 리스트를 받아오는 그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서는 서버를 포트별로 6초 간격으로 2회 연속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도 6초 간격으로 2번 페일 되면은 그 포트를 다운된 걸로 판단하게 해서 로드 밸런스를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그 로드 밸런스에서 체킹한 정보는 오토 스케일링은 150초마다 그 서버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자기의 스케줄이라든가 내부적인 로직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로드 밸런서에서도 빠졌는데 오토 스케일링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요 라는 부분은 시간적인 갭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적어놨지만 그 150초 사이에 로드 밸런스에서 발생한 어떠한 이벤트는 오토 스케일링의 150초 후에 다시 체크하기 전까지는 이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납입니다. 반납은 이제 정책에 의해서 반납이 쭉 스케일인이 될 건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가장 오래된 서버를 먼저 반납을 하는 정책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납을 할 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버를 반납을 할 때 저희가 반납이 되지 않는 케이스들을 정의해 놨습니다. 뭐 반납 보호라든지 서버가 러닝 중에는 반납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붙여넣었을 때 반납 안 된다든지는 그런 서버에 해당하는 반납이 되지 않는 조건인데 오토스케일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무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토스케일 인아웃의 정책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반납 보호했는데 서버가 반납됐어요 라는 부분은 오토스케일링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가 사용자에 의해서 뭔가 조작 중일 때, 그리고 뭔가 다른 객체와 연동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ACG 작업이라든가 콘솔에서 설정 중이 될 때는, 이때는 뭐 즉시 동작하는 건 아니고 이 동작들이 완료되면 반납을 하게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인스턴스 반납은 사실은 그 스케일 인 할 때 리소스에 의해서 반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리소스 사용량에 의해서 정책 기반 하에 반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반납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서버가 반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반납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 이제 반납이 될 때 내가 원하는 서버를 지정을 해서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API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반납 조건에 이제 사용자 API라는 옵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네. 오토 스케일링을 만들어 놓고 최소 용량이 1, 최대 용량이 10, 기대 용량이 8 이런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만들어졌고, 정책은 1분 넘게 30% 이하면 서버를 2대 감소하도록 팔리시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평균 넘게 지금 이제 평균 넘게 30% 이하가 이제 실행이 됐을 경우 이제 기대 용량이 6이고 이제 실제 용량이 8이 돼야 될 텐데, 이때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내가 먼저 API로 내가 반납을 할 수 있는 서버가 몇 대인 거야라는 API를 알리면, 그러면 API 오토스케일링에서는 지금 반납 가능한 서버 대수의 리스트를 리턴해 해주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 받은 리스트 중에 내가 인스턴스 번호를 지정을 해서 이 서버 2대를 반납을 할 거야 라는 식의 API 콜을 주고받으면서 오토스케일 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API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제가 꼭 남기고 싶은 서버가 필요할 경우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속하지 않는 서버를 하나 더 만들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방법으로도 그러한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간혹가다 오토스케일 인을 할 때, 인은 있는데 만약에 스케일 인 정책을 30% 이하로 10분간 유지됐을 때 2대를 줄여라고 했는데, 한 대는 반납되어 있는데 한 대가 뭔가 멈춰있는 듯한 느낌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심심치 않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강제적으로 스케일인 대상인데 멈춰 있는 경우는 저희가 5분 후에 강제로 저희가 반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났는데도 반납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5분이 되지 않는데 다른 서버나 조금 늦게 반납된다라고 생각되면 5분 정도는 기다려 주시면 그게 반납이 된다라는. 근데 이제 간혹가다 5분이라는 그 동안 과금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 주신 경우가 있는데요. 스케일 인이 정책이 수행된 이후에 서버가 반납될 때까지 시간은 저희가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에서 저희가 그 기능적인 부분을 제한 사항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좀 기억을 해두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총 디스크 사이즈가 150GB 이하의 서버만 일단 오토 스케일링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리지를 생성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고 150기가 이하의 서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즈는 2012, 2016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테스트용이나 뭐 최저사양의 마이크로 서버라고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서버는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이 메모리 서버도 불가합니다. 이거는 추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컬 디스크 기반 서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VDS 베어메탈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오토스케일링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GIS 서버라고 하는 것도 오토스케일링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본 서버 넷 서버 이미지와 원본 서버 부팅 디스크 크기가 50기가인 정도가 가장 오토스케일링 하기 위한 최적에 대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정할 때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오토스케일링의 그룹은 계정당
최대 10개까지 가능하고요. 그런 런치 컨피그레이션은 10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당 가능한 스케줄 개수는 100개이고요. 스케일링 팔리시는 10개가 최대수입니다. 그리고 생성 가능한 서버는 30대입니다. 이 부분은 그 30대보다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고조정이 가능하고요. 이 서버 30대에 대한 의미는 지금 저희가 계정당 최대 만들 수 있는 디폴트로 최대 만들 수 있는 서버 수 30대입니다. 그거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30대를 만들고 오토 스케일링으로 최대 30대를 더 만들고 싶은 경우는 최대 오토 스케일링에서는 최대 20대까지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계정당 만들 수 있는 최대 대수에 이제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정을 해드리니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는 최대 로드 밸런스가 10개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인터페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들을 좀 보시면 어떠한 프로세싱, 내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의 연관도이고요. 요거는 깊이 아셔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연관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은 삭제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해두시면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오토 스케일링을 삭제를 할 때 저희들도 많이 느끼지만 삭제할 때 어떠한 타 설정에 의해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 순서대로 먼저 알람 이벤트 발생 기준 설정을 삭제한 후에 액션을 삭제하고 오토 스캔 그룹 삭제하고 런치 컴플레인 삭제하는 이 순서대로 삭제 데이터 삭제하시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놓쳤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삭제를 하면서 많은 부분 데이터에 어디에 데이터가 남아서 삭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 관계도에서 이 삭제 부분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펜딕스인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두 장의 어펜딕스가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한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토 스케일 인할 때 서버들이 이제 로드 밸런서 구성했다 하면 로드 밸런서에서 제외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스케일에서 서버가 꺼지면 그 서버에서 서비스하던 그 트래픽이나 커넥션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로드 밸런서에서는 커넥션 드라이닝이라고 해서 서버가 로드 밸런스에서 제외는 됐지만 서비스하던 커넥션을 15분 동안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커넥션이 최종 정리될 때까지 로드 밸런스에서 빼지 않고요. 근데 그걸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맥시멈 15분까지 기다리고 15분이 지나면 저희가 강제로 커넥션을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커넥션은 이제 로드 밸런스에서 15분 정도는 유지시키기 때문에 스케일인 할 때 서비스가 뭔가 페이지가 안 보인다든지 커넥션이 끊어졌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부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 쓰실 때 주의해야 될 점, 제약사항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서 내드렸던 그 퀴즈도 저 동일하게 하나를 더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로드 밸런서를 이 헬스 체크를 사용을 했을 때 로드 밸런서는 6초간 3회 커넥션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은 로드 밸런서에 헬스 체크 하는 시간이 몇 초였는지가 퀴즈입니다. 요거를 대화 창에 올려주시면 네, 동일하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화창에 정답을 적어주세요.